안녕하세요, 고팽입니다. 자, 일단 뉴스가 좀 많습니다. 자, 일단 이란, 미국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최초로 이제 이슈가 터졌을 때, 예, 이스라엘, 이란 폭격 후 국제유가 10% 급등하면서 비트, 나스닥 같이 빠졌습니다. 자, 이란 인접국에, 자, 이게 아마 여길 거예요. 여긴가? 여길 거예요, 여기. 네, 여기.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이 있다면 일본에는 메타플래닛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이게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어떤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냐면, 비트코인 구매했을 때 일본에선 세금이 주식 구매하는 것보다 더 많대요. 그래서 비트코인 할 사람들이 메타플래닛 주식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매수를 한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텐센트, 중국 기업이죠. SM하고 넥슨 인수설이 지금 돌고 있는데, 요게 이제 비트코인도 관련된 게 넥슨에서 비트코인 1800개인가 들고 있죠. 그것도 같이 가져가겠죠. 그 다음에 트루스 소셜에서 요거 트럼프 회사입니다. 트럼프의 회사 SNS. 트루스 소셜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신청서 제출했고요. 오늘 트론 당국 갈등으로 1달러 됐지만 IPO 추진 계속 할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세일러, 요 MSTR 설립자죠. 지금은 회사에 있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 추매를 암시하는 피드를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보셔야 됩니다. 현재 국제 정세, 현재 이제 중국하고 미국 과연 누가 어떠한 카드를 들고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되는데, 트럼프가 그 전에 이제 하버드하고 엄청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 전부 다 추방시키겠다, 외국인은 뭐 하버드 이런 거 학교 다닐 수 없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외신에서 이유가 있다,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시진핑이랑 통화를 하면서 나온 협상안 관련돼서 이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외신이 나왔는데, 시진핑의 외동딸 시밍쩌라고 있다고 해요.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국가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우리 민주 국가인 미국이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브라운관에도 나오고, 특히나 트럼프 가족들은 TV에 나와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얼굴을 다 알 정도로 이렇게 오픈적인데, 이 공산국가 같은 경우는 엄청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최대한 숨기고 공개를 안 합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 다음에 또 정치적인 어떤 전략적인 그런 도구로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시진핑의 외동딸 시밍쩌는 1급 보안 대상입니다. 초특급 보안 대상. 근데 이 시밍쩌가 하버드 심리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가명으로 출국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알고 있대요. 미국이 정보력이 워낙 좋다 보니. 그래서 미국 하버드의 시민쩌가 다니는 사실 이미 알고 있고, 이제 한국 대선 당선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요거를 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풀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풀었냐? 이재명 대통령 통화 전에 시진핑이랑 먼저 90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좀 친중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화 이후에 중국에서 미국 쪽에 희토류를 제공한다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하버드 외국인 유학생 대해서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자, 근데 이 희토류는 반도체의 핵심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AI하고도 관련돼 있고 미래 산업이랑 엄청 중요한 긴밀성이 있는데, 이 희토류를 제공하는데 이 하버드 외국인 유학생들 추방 안 한다고 이걸로 협상을 한다는 게 좀 밸런스가 안 맞죠.
근데 이제 시진핑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딸이 공개가 되면 한 번도 언론 속상에서 공개가 된 적이 없고 전 세계에 얼굴도 아무도 몰라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시진핑에서 아마 공개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언론 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그래서 시진핑이 넙죽 엎드리면서 이제 히토류를 제공하기로 이야기를 끝낸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매우 치밀하구나. 결국에는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겠구나라는 간접적인 좀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철강 관세 같은 경우에 완전히 없앤 건 아니지만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라면 미국, 중국 이 관계가 조금 더 스무스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걸 감안하고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불안정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힘이 팽팽하다고 하면 계속 싸워야 되기 때문에 주가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정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느 한쪽이 우위를 차지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안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점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항상 이제 관점 하기 전에 이제 저번 주 관점 한 거 봅니다. 자, 일단 CPI 전까지는 정고 111.957에서 106.6,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이에 놓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105K가 강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 MSTL 매직 구간이 103K 있었고 105K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비트는 105K, 104K 왔다 갔다 지지를 하면서 오늘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CPI하고 PPI가 잘 나와서 저는 정고 돌파할 걸로 생각했는데 정고 돌파는 못 했습니다. 예, 잘 나오면 또다시 정고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봤는데 정고 돌파를 못하고 이제 요거 때문에 내려앉은 시진핑 그 전쟁 유가 급등하면서 비트하고 나스닥 내려앉으면서 요런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박스권까지는 어느 정도 추세는 맞지만 이제 PPI, CPI가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보를 돌파할 만큼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관점을 보면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기 관점 자, 일단은 요 확대해서 좀 적을게요. 관점은 중요하니까. 방향성이 나오는 위치입니다. 일단은 일봉을 조금 보시면, 자, 일단 볼벤이 이렇게 가 있죠. 이렇게 가 있으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가 있으면. 그래서 이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가 102.6이거든요. 102.6.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올라가려면 이제 여기를 끼고 횡보를 해야 돼요. 조금 며칠 동안. 그러니까 거의 무빙이 없을 만큼의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당분간은. 근데 이제 만약에 올라갈 거면 급격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성이 나오는 위치고 지금 돌파할 자리는 다 돌파를 했어요. 주요 저항 때는 돌파를 했다. 다만 106K를 지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지지 실패하면 단박이라기보다 101.6K까지 단기 하락 있을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매매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고, 상승하려면 가파른 슈팅 상승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박스권이나 단기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큰 자리, 요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시나리오를 조금 잡아보면 제가 봤을 때는 (105K) (103K) 이건 이제 차트로 지금 볼 거 없거든요. 차트로는 상단 볼벤에 치는 무빙이 나와야 하고, 상단 볼벤 자리는 (104K가) 길어지면 일단, 자, 이거를 좀 시나리오를 잡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입니다. 여기 사이입니다. 여기 사이 확대해서 찍어 드릴게요. 자, 이게 일봉이거든요. 일봉 확대한 건데 여기 사이입니다. 여기 사이. 자, 여기 사이 박스권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좀 그래서 이제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나 이거 적어놨네.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 조금 움직임이 없는 좀 노잼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105K, 103K 강한 지지 형성은 돼 있지만 이제 MSTR 매집이나 아까 메타플래닝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수 기관들이 조단위로 매집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 2평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 나오는 자리인데 여기서 한번 물려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칠 가능성이 커요. 얘를 칠 가능성이. 그래서 이거를 안 치고 넘어가려고 하면 얘를 한번 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 이하로 상승하는 건 하락을 위한 상승의 가능성이 크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칼 포인트로 그 손절 칼 포인트 잡고
좀 매매하시는 게 좋고, 롱으로 만약에 하실 분들은 일단 롱이 숏보다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104K가 깨지면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104K가 깨졌다 하면 일단 손절하고 좀 관망하는 게 좋고, 조금 더 지루한 일자가 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당분간 좀 박스권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하나, 둘, 셋. 다음 주쯤 무빙 나올라나? 뭐 이슈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번 주는 좀 지루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렇게 107.7까지. 근데 이제 만약에 요까지 올라가서 이제 볼벤에 쳐버리면 어떻게 될지 또 모르죠. 이해되시죠? 매매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이 밑에서 안 탔으면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